요번에 진짜 놀라운 소식이 글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야. 친구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야, 깜짝 놀랐어. 나는 이것도 페이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보면서. 가짜뉴스인 줄 알았죠. 가짜 뉴스인 줄 알지. The 뭐 Nobel Prize in 명단에도 Literature 없었던 for 2024 네. is awarded to 한강이 South Korean author 정말. Han Kang. 난 정말 막 울컥하더라고 나는 정말. 저도 차 타고 가다가 들었는데 네. 소름이 일단 돋고 확 돋고 응. 눈물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아 정말 이거는 다른 뭐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됐다든지 뭐가 됐다는 경제 뭐 시비다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게 다르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말이야. 문화적으로 우리가 정말.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감격하고 나도 정말 이게 황홀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받았을 때랑은 좀 달라. 다르죠. 그 예. 평화상하고는 이게 좀 문학상은 다르더라고. 다르죠. 예술이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잖아 어떤 면에서는. 네, 70년생인데 보통 한 80, 70에 받지 않아요? 노벨상은? 문학상은? 세계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평가라서 좀 뒤늦게 한다고 하는데 한강이 이제 그만큼 어떤 보편성,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문학의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보편성, 글로벌의 어떤 사람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느낄 수 있는 감동, 또 사회의 상이나 뭐 그 속에 인간 군상 속에서 그 개인의 취약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말 연약한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그려낸 게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에서도 감동을 맞아. 주는구나. 네. 근데 고교수는 많이 읽으셨죠? 한강. 네네네. 한강이. 근데 저는 사실 못 읽었어. 나중에. 난요?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요번에 이제 살라고 봤더니 네. 살 수가 없더라고. 못 사죠. 참 정말 비디 좀 사놓을 걸. 예? 채식주의자 전에 몽고 반점이라든지 그 단편들 나왔을 때도 그 채식주의자 로 묶이기 전에 저는 단편으로 나온 것도 좀 봤었거든요. 굉장히 그 상상력을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작가적인 역량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를 했고 특히 그 소년이 온다 이거는 그 5.18 그걸 다룬 거라면서요? 눈물이 나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5.18 담론과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소년 소년의 눈에 미친 5.18이요? 소년이 그날 어떻게 어떤 사람들 속에서 어떤 걸 느끼고 이제 했는가에 대한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10대 아이의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큰 담론 있잖아요. 글쎄. 뭐 전쟁은 뭐다, 뭐는 어떻다라는 거 속에 그 한 인간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거대 담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거대 담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 사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박은서 같은 분들도 사실은 보면 그렇죠. 거대 담론을 다루지 않잖아. 네. 6.25 전쟁 때문에 자기네 집안에 어떻게 파탄이 나는지, 그때 인민군들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20살 처녀의 눈으로 보는 게 그게 호소력이 있는데 보니까 한강도 그래서 나는 그 약간 요약본 같은 거 채식주의자를 봤더니 그게 약간 어느 날 갑자기 그 채식을 하겠다고 쓰던 남편의 그런 약간 폭력적인 그런 거 그렇죠. 이런 거라고 강요라든지 그러는데 시선들이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관습과 이거에 대한 폭력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예요. 응? 엄청. 특히 언어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제가 약간 좀 다르게 행동을 하면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뭐 좀 집에만 있으면 사내 새끼가 말이야. 아니 왜 사내 새끼 꼭 밖에 나가 놀아야 되냐고 좀 다른 얘기들. 난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아니 어렸을 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사내는 밖에 나가 놀아야 되고 여자애는 집에서 놀아야 될까? 그 나는 약간 집에서 노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안악군수였거든요. 무슨 군수요? 안악군수. 집에서만 논다. 안악. 네, 별명이 안악군수인데. 귀엽네. 그다음에 집에서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조용히. 근데 왜 우리 주변에 우리 엄마, 이모 이런 사람들은 사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볼 차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그게 굉장히 시선이 폭력적인 거잖아. 네? 폭력이 진짜 정말 많죠. 근데 지금도 스틸 많아. 스틸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간다고 할 때에 그 포스트 모던하다는 거의 핵심이 그런 권위나 규범을 해체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찢어진 청바지 같은 거. 그렇지. 네? 맞아요. 어른들 이해 못하지. 아니, 그치. 옷이란 단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 권위를 해체하는 거고 응. 폭력에 대한 저 응. 일종의 패션도 맞아. 아, 그러네. 작품도 문학 작품도 그런 것 같아요. 한 개인을 다루지만 채식주의자를 다루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폭력에 대한 그 문학은 보니까 이거 박완서 씨도 그렇고 이 한강 씨도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1000배 이상의 그런 그렇죠. 응? 센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내지 그런 걸.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아 폭력적이다라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그걸 잘 그려낸 거니까. 네. 그리고 요번에 그 수상하고 나서 뭔가 굉장히 전 국민적인 축하의 물결이 있어도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거 안 안 한 하잖아. 것도 예. 되게 저는 그 작가에 대해서 많은 걸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뭐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네. 잔치를 벌일 일이냐 이런 것도 있고 서촌에 그 책방 하나 네. 있거든요. 무슨 책방이요? 오늘이라는 그 네. 책방이 저는 그게 한강 작가의 것인지 모르고 아, 그래요? 예전에 갔었거든요. 네. 책도 굉장히 이렇게 문학가답게 전시해 놨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 네.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되게 좋아했는데 사진도 찍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강에 서촌에 이름 오늘이라 지금도 있어요? 네네네 골목길 안에 한번 거기라도 가봐야 되겠네. 지금 문 닫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네, 그 사람들이 거기 꽃다발 갖다 준대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나는 참 보면, 그러니까 보니까 뭐 나이가 든다고 성숙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미성숙한 것도 아니야. 나 한강 이분을 보면 득도한 사람 같은. 네. 그쵸? 그리고 그 인터뷰 보니까 아직도 그 한국 작가들의 책을 읽고 있다고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많이 읽고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도 많이 읽는군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책이 글쎄. 풍부한 환경이지. 아버지가 소설가니까. 그러니까. 부러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거를 때부터도 뭐 어두움 속에서 맨날 혼자 공상하기를 좋아했던 공상하고 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상상하고. 그쵸? 아버지를 완전히 뛰어넘는 네. 한승원의 딸로 포지셔닝 되다가 어느 순간에 한강의 아버지로. 아버지가 됐다. 또 모든 부모들의 바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이제 어차피 노벨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벨상이 만들어진 거는 노벨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이런 석유 채굴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인가가 아버지를 도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석유 사업을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알프레드 노벨 이거 만든 사람은 다이나마이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사업가 집안인데, 그 형이 저 프랑스 뭐 남부 쪽 어디서 휴양을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급사를 해요. 네. 그래서 신문에 이제 나왔는데 그게 오보가 난 거야. 이제 형인데 형인 줄 모르고 알프레드 노벨인 줄 알고. 글쎄,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죽음의 상인. 네. 뭐 드디어 죽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충격을 받은 야,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부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노벨상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인류에 뭔가 글쎄. 기여해야 되겠다. 자기가 파괴와 죽음으로 돈을 버는 죽음의 그러니까. 상인이라는 그렇잖아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88순잔치 때 네,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싶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례로. 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네.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 그러니까. 것인가. 이게 진짜 생각할 문제. 나는 사실 그 처음 한 20몇 년 전에 그 이제 처음 듣고 사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 네.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팔순잔치인데 근데 그 노벨 얘기 듣고 이제 팔순잔치 때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이거 듣고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다 리프레시 된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은 그런 생각 좀 하시죠. 네, 그럼요. 팔순잔치 때. 최선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거기서는 엄청 추앙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아니, 교수하면서 제자도 많이 크고해가지고 고 교수님은 인산이 낼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글 쓰고 책 읽고 사람들 만나고 코칭하고 강의하는 거다 보니까 그 축적이 아무래도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88순잔치 때 어떤 얘기를 들으려면 한 5, 60대에 축적이 있어야 된다. 그럼. 한 40대까지는 방황해도 괜찮고 이것저것 탐색해도 좋은데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그 평화상만 오슬로에서 시상을 하고 나머지는 스톡홀름에서 한대요. 근데 그것도 노벨이 양국 노르웨이와 스웨덴 간의 어떤 거를 위해서 본인이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평화상은 그 노르웨이에서 하고. 제가 그 노벨상 때문에 20년 전에 한번 그 단체로 거기 간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 당시에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해서 네. 각 연구소에 네. 무슨 공공연구소, 그쵸, 개인 그쵸. 연구소 해갖고 한 연구원장들, 연구소장들 한 30명을 이제 국가에서 네. 돈을 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우리 회사 연구소장님이 바쁘셔갖고 내가 대타로 가서 그때 한 열흘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벨 이런 걸 이제 쭉 보신 보고, 거예요?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진짜 감회가 남다르셨겠다. 아니, 그리고 이제 노벨상 받는 그 장소도 가보고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가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 그때 이제 그게 다졌지, 우리가. 근데 아직도 지금 노벨 과학 쪽에서는 아무도. 그래서 어느 신문이 사설을 그렇게 썼던데 뭐라고 다음은 썼어요? 과학이다. 아, 그렇죠. 그날 그런 생각도 안 해보세요? 한강 씨가 되게 잘해서 문학상을 받았지만 난 국력의 뒷받침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 사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네.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문화적인 영향이 맞아. 글로벌에서 많이 그렇죠. 인정받고 있잖아요. K-팝이니 뭐 방탄소년단이니 이런 네. 것들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나 이런 생각도 좀. 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다 그 보면 한국 분들이 그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치. 저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거 보셨어요? 그 나탈리 포트만하고 유발 하라리가 대담하는 그래요? 예, 영상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담하는. 근데 어떤 내용이에요? 둘이 공통점이 뭐냐면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맞아. 출신의 예. 하버드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둘이 공통점이 많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제일 큰 거는 우리는 거대한 스토리 속에서 자라났지 않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렇죠. 그 구약 얼마나 게 많겠어요. 그거부터 계속 그런 그 스토리 속에서 자라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냥 단지 스토리가 아닌 게 그 스토리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전쟁 때문에. 예, 맞아. 예. 그러니까 그 스토리 힘에 대해서 쭉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탈리 얼마나 포트만이.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나 뭐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도 역사상 너무 참혹한 일을 많이 당했죠. 겪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당했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스토리, 잔인한 스토리, 슬픈 스토리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학에. 그러네. 그런 웹툰에. 맞아. 또 뭐 영화에. 그런 것들이 되게 그때는 힘들고 참혹한 경험들이지만 그렇죠. 그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의 세계 속에 사는 게 맞아. 뭐가 되지 않았을까. 평탄하게 산 사람은 자원이- 쓸 게 없을 것 같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국가적으로는 정말 이 스토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없는 거죠. 100년 안에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는 나라가 그렇죠. 존재할까? 종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대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무슨 뭐 얼마나 수백만 그러니까 말이야 뭐 명의 진짜 일제 침략 예, 받았지 예, 예. 뭐 5.18에 뭐에 열감는 스토리들이 있고 그걸 다 보고 듣고 어. 그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도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거, 맞아. 슬픔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극복에 대한 것들을 응. 가져갈 수 있는 자양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약간 이거 여담이지만 네. 한강 씨가 한씨잖아. 네,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나는 해주신 거예요? 아니 나는 혼자 속으로 그러니까 또 역시 한씨? 한씨는 여자가 똑똑하거든.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거 조선시대 왕비 중에 제일 많은 게 한씨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봐도 남자들은 그냥 그저 그래. 근데 여자들은 괜찮은 여자가 많아서 그래서 나 이제 그렇게 따님 두 분이 근데 우리 딸이 그랬다는 거야, 미국에서. 네. 역시 한씨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아이고, 누가 한 그대 딸 아니랄까, 완전. 그래서 집에서 좀 핀냐를 받았어. 아 그러네요. 한강 작가를 한씨라는 걸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역시 프레임이. 아니, 한씨는 청주 한씨라 본이 하나거든. 네네. 그래서 청주 한씨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면 약간 남들보다 좀 각별한 가까운, 친근감을 네, 느끼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네, 한씨 스토리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성씨 얘기해서. 해봤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맞아요. 또 맞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절정 경험이 다음에는 내리막이라 그러는데 한강 작가는 그럴 거였잖아. 7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탄탄한 작가적인 역량이 있고 또 그거를 이어서 많은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그러니까. 줘서 더 훌륭한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물꼬를 트기가 어렵지. 일단 물꼬가 한번 트면 네. 그 다음에는 엄청나니까 정말 난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네. 네, 거기까지 예, 오늘은 예, 이렇게 오케이. 할까요? 예,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